이런 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부동산을 뭐 어디다 산다든지 관리한다든지 또 내 부동산을 관리한다든지 했을 때 최소한 더 흐름은 이해를 해야 돼. 세상의 흐름. 아까처럼 이세돌이 같이 그렇게 내가 바둑돌에만 전문가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게가 안 올 거야. 슬프지만. 그죠? 또 뭐 저 영화 배우 누군가 우리나라 여자 배우도 또 무슨 아주 세계적인 영화가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주연 안 맡았다가 진짜 아주 아쉬운 기회를 놓친 그런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일조권이라는 거는 이건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 부동산 공부할 당시에 70년대에 일조권이라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서 많이 문제가 생겼었는데 우리나라의 70년대만 해도 일조권 문제를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안 들다가 보니까 아파트들이 높아지면서 이게 내가 삶의 질도 떨어지고 내 옆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더라. 이런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주택인데 옆에 아파트를 짓다가 보니까 그냥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일조권 문제가 1970년대부터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 그러니까 맨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이 보이느냐 마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강이 보이는 데는 1억이 더 비싼 거야. 아주 이 현상은 1980년대 후반서부터 나타났는데 전부 신기하게 생각을 했어요. 한강이 보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근데 나는 한강 보이는데 사겠다는데 1억을 더 주고 이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한강 맨션 아파트에서부터 생긴 게 조망권 문제가 생겼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여기가 골프장이 내리 보인다든지 무슨 뭐 그런 조망권을 가지고 꽤 바다가 보인다느니 그래서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게 상당히 지금은 영향을 많이 주죠. 그 다음에 무조건 뭐 조망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학세권. 이거를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익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역세권의 문제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리 힘이 점점 풀리실 나이 되시는 분들이 점점 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다리 힘이 멀리 벌어질수록 살기 싫어져요.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이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든 말든 난 여기서 못 살겠다. 뭐 또 뭐 층층에 뭐 계속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된다. 이러면은 아파트 그런 데 사고 싶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주택 가격에. 또 학세권. 이 학세권은 뭐 우리 강남 8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이거는 이제 어디가 개발한다. 이거는 뭐 영향을 엄청 주죠.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숲세권.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기가 이 중국 덕분에 아주 공기가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문재인 시절에는 이제 중국이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 주변국에서 날라온 것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 얘기를 했지만 어쨌거나 딱 천진이라는 중국에 있는 천진, 내가 교수를 아는데 그 천진에 있는 교수가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하고 천진에 있는 날씨하고 딱 하루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천진에 비가 오면 그 다음에 서울에 비가 온다는 거야. 그 날씨가 다 하루가 걸린대. 구름이 날라오는데. 그런데 구름만 날라오면 좋은데 이게 그죠? 온갖 폴루션, 에어 폴루션이 그대로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공기에 영향을 주는 지금 90% 이상이 중국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새요, 한 3년 동안은 참 공기가 좋았어요. 제가 저녁 때 이렇게, 자꾸 배가 나와가지고 밥 먹고서는 이제 꼭 한 40분, 50분 걷거든요. 걷는데 그 공기를 아주 민감하게 느껴요. 걸을 때마다 느끼는 게
날씨가 좋으냐, 폴루션 문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걷는데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이게 점점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숲세권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중요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숲세권에 대해서는 점점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큐빅당 먼지의 숫자가 얼마냐, 그죠? 또 질소의 그 양이 어느 정도냐, 또 폴루션의 양이 어떠냐, 이것이 아마 내가 볼 때는 수치화돼가지고 이제 발표할 날이 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공기의 질인지, 그죠? 또 어느 정도 푸른 숲이 보이는지 이런 거를 수치화할 수 있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그게 수치화가 안 됐는데 제가 보기 때는 머지않은 날에 수치화가 돼서 이게 가격에 영향을 많이 줄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여러분들 신문에서 가끔 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 동영상을 틀어드리려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틀어드리는데 요새 이제 굉장히 인기 트는 요리 전문가가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에다가 자기 고향이 예산이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시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임대료를 자꾸 올리고, 그 다음에 먹는 질은 떨어지고, 사람들은 막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이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이대. 제가 얼마 전에 이대 앞에 갔더니요. 거기 앞에 빈 상가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옛날에 중국에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럴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거기. 이대 앞에가. 근데 지금은요, 점포가 엄청 많이 비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임대료를 막 올리다가 보니까 장사가 안 되고 또 하던 사람들은 나가야 되고, 그죠? 새로 받아야지 또 임대료 올릴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보니까 거기가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났는데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엎친데 겹친격으로. 그런 것처럼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홍대야,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런 데가 대표적인데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걸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죠? 새로 하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새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끝장이라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상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를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모르는 거는 전문가를 돈을 주고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활용하시면서 쓰시고 또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해드린 방법으로 에스케이프 할 수 있게,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내 자신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점점 요새는 소가구화해요. 이게 뭐예요? 사회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들만 나가는 게 아니라 딸도 나간다. 왜냐면 서로 너무 틀리고 또 직장이 너무 멀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나가는 거죠. 저희가 방 얻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가구가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죠? 이혼은 또 자꾸 하고, 노인네들은 또 노인네들 살다가 또 헤어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요새?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은 망합니다. 늙어가지고, 이혼하면. 이혼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브랜드화 하는 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요새는 브랜드화예요. 너 어디 사냐? 이래가지고, 나 어디 살아? 난 어디 살아? 그러면, 얘가 사는 게 괜찮구나. 이렇게 브랜드화였어요. 거의 동네. 아파트 어디 사느냐? 옛날에는 몇 평 사느냐? 이랬는데, 요새는 너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 산다고 하면, 부모가 돈이 좀 없든지, 그저 그렇구나. 어디 산다? 그런데 평수가
80평 정도 되는데 뭐 산다 그러면 아이고 집값만 해도 뭐 한 50억이 넘고 뭐 80억이 넘겠구나 이러면 벌써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만 브랜드화하는 게 사람도 요새 브랜드화한다. 이렇게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심해져가지고, 그죠? 요새 제가 이제 말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아는 친구 하나, 친구라고 그래야 되나? 아마 이제 직장 동료였는데, 부산에서 아파트를 샀는데, 쫙 바닷가가 보이는 가까운 데 말이에요. 샀는데, 엄청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팔아라.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게 바닷물에 잠길 날이 멀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와서 점점 수면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면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가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북해, 남극, 뭐 북극, 남극이 막 녹아나서 이 기후변화가 오는 게 심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이 뭐 지금 뭐 바다로 가라앉느니 뭐니 하는 얘기가 옛날에는 무슨 뭐 전설같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는 현상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동산의 그 변화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또 4차 혁명 시대가 되면서 자율자동차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누가 자동차를 귀찮게, 아이고, 그거를 말이죠. 뭐, 검사도 받아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보험료도 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필요할 때, 그죠? 내가 딱, 문자만 하나 보내면, 나 10분 뒤에 내가 타고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무인 자동차가 탁 와가지고, 그죠? 그거 타고서 내가 가고 싶은데 탁 가서 내가 사용한 돈만 딱, 내 구좌에서 나가죠, 그냥. 핸드폰에서 그냥 나가든지 나갈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러면 얼마나 돈도 덜 들고, 편리하고 관리도 안 하고 그래요, 그죠? 주차장도 필요 없고, 교통사고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런 시대가 얼마나 남았다? 얼마 안 남은 거죠. 얼마 안 남았어. 10년, 20년 내에 나와서. 그런 시대가 무섭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거지. 금방금방 오니까 잘 대비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시간 많이 확대됐네.